안녕하세요, 여빠 언니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코타키나발루인데요. 이곳은 가족여행, 커플여행, 우정여행 등 누구와 함께 와도 좋을 것 같은 여행지였어요. 지금부터 코타키나발루 여행 시작할게요. 이곳이 코타키나발루의 공항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입국 심사를 하는 분들의 속도가 느려 공항 밖까지 나오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랩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그랩의 경우 공항에서 나와 오른쪽 택시 승강장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해 있는 저희 더클라간 호텔까지 약 15분, 금액은 9링깃, 하나 약 2,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3박 동안 지낼 더클라간 호텔입니다. 이곳은 조식 포함 1박에 약 5만원대에 예약했으며 필리피노 마켓, 워터프론트, 마사지샵 등등 모두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룸 스타일은 스탠다드 룸이었으며 3박을 지내는 동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블루모스크입니다. 이곳의 입장료는 1인 5링깃, 하나 약 1,500원이며 호텔에서 그랩 차량으로 약 17분, 금액은 8링깃, 하나 약 2,3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블루모스크는 코타키나발루의 랜드마크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으니 예쁜 사진도 찍고 오세요. 참고로 담은 올라가면 안되며 낮과 밤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지만 사진은 낮에 찍는 것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 핑크 모스크라고 불리는 UMS 모스크입니다. 이곳 역시 입장료가 있었으며 1인 5링깃, 하나 약 1,500원이었습니다. 블루모스크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걸렸으며 저희는 블루모스크 입장권을 확인하는 곳에서 그랩기사와 흥정하여 핑크 모스크와 코코릴까지 가이드 포함 약 3시간 30분 코스로 100링깃, 하나 약 29,000원에 흥정 후 다녀왔습니다. UMS 모스크 역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곳은 꼭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분위기의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다음으로 코코릴입니다. 핑크 모스크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입장권은 1인 120링깃, 하나 약 35,000원으로 매우 비쌌습니다. 이곳은 선셋을 보며 그네를 타는 사진이 유명한 곳인데요. 그네 외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으며 대부분 시티투어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이곳을 갈 때는 그랩으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만 시내로 올 때 그랩이 잘 잡히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처럼 그랩으로 왕복 흥정을 하거나 혹은 시티투어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매우 비쌌지만 개인적으로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서 매우 만족하고 왔습니다. 입장료에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맛은 그냥 먹을만은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코타키나발루의 맛집 쌍천시푸드로 가봅니다. 호텔에서 도보 약 8분 정도 걸렸으며 이곳에서 먹고 싶은 종류를 고른 후 조리 스타일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몰 사이즈의 새우 300g에 모닝글로리 1개, 시푸드 볶음밥 1개, 맥주 1병까지 해서 총 금액 약 99링깃, 하나 약 2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셀톤 포인트로 가봅니다. 호텔에서 차량 약 8분 거리였으며 4링깃 나왔어요. 이곳은 호핑과 반딧불 투어를 예약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현지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예약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며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창구들이 보이실 겁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곳은 8번과 10번 창구라고 하는데요. 10번의 경우 최근 안전에 대한 안 좋은 후기가 있기에 저는 호핑은 1번에서 반딧불은 5번에서 예약했습니다. 호핑은 사피섬과 마무틱 이렇게 두 곳을 가기로 했으며 구명조끼를 포함한 성인 2인의 가격은 70링깃, 하나 약 2만원에 흥정했습니다.
반딧불은 2인에 160링깃, 하나 약 46,000원이었으며 저희는 나나문으로 예약했습니다. 모두 성인 2인 기준이었으며 1인 기준은 말씀드린 금액에서 절반이겠죠? 호핑은 당일 예약으로 오전 8시 40분에 바로 서피섬으로 스피드보트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곳이 서피섬인데요. 입장할 때 섬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1인 20링깃, 하나 약 6,000원이었으며 한 번만 내면 다른 섬을 방문 시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피섬은 섬 투어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얕은 물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셀톤 포인트에서 약 15분 거리로 가까이에 있었으며 아이들과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는 있었지만 필리핀보다는 확실히 물은 탁했습니다. 이곳 서피섬을 둘러보며 예쁜 사진도 찍고 호핑도 한 후 다음 장소 마무틱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피섬보다 마무틱이 훨씬 좋았는데요. 서피섬보다는 작은 규모의 섬이었지만 물도 훨씬 깨끗하고 사진을 찍을 곳이나 호핑을 하기에도 이곳이 더 좋았습니다. 이미 저는 서피섬에서 호핑을 한 탓에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쁜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시청자분들은 이곳에서 나무 위 그리고 그네 위에서 예쁜 사진도 꼭 찍고 오세요. 마무틱 섬에서 저희는 점심 식사도 했는데요. 이곳에 많은 곳들이 뷔페식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비싸고 맛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컵라면을 가지고 오시거나 제셀톤 포인트 입구에서 간식을 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컵라면을 가지고 왔으며 이곳에서 뜨거운 물만 개당 1링깃, 하나 약 600원에 이용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배에서 내린 곳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있으며 현지인 분들께 여쭤보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이후 비치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의 자리를 잡고 먹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다음 장소 벨라 선셋 스파입니다.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전단지의 금액에서 꼭 흥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90분에 80링깃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는 90분 아로마로 60링깃, 하나 약 17,000원에 받았습니다. 이곳은 시내에 위치해 있는 저희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으며 60분간 발을 제외한 전신 마사지를 먼저 받은 후 창가 쪽으로 나와 발 마사지를 30분 받고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거리에 있는 비어 팩토리로 가봅니다. 이곳에 가는 이유는 식사 혹은 가벼운 맥주 한잔을 하면서 선셋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가격은 비싸고 맛은 별로 없다는 후기가 많아 저희는 가볍게 맥주와 오징어 튀김만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맥주 3잔 해피아워로 60링깃, 오징어 튀김은 부가세 포함 29링깃, 총 89링깃으로 하나 약 26,000원 정도로 역시나 비쌌습니다. 이곳은 필리피노 마켓입니다. 워터프론트 거리 바로 옆에 있으며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등등의 과일부터 닭날개구이, 꼬치, 음료 등등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과일을 판매하는 상점들 모두 시식을 시켜줬어요. 때문에 저희는 과일의 경우 망고는 시식을 하면서 많이 먹었고 망고스틴과 두리안만 사 먹었습니다. 망고스틴, 두리안 모두 키로당 25링깃, 하나 약 7,000원 정도였지만 흥정 후 각각 키로당 20링깃에 먹었습니다. 또한 닭날개와 꼬치도 먹어봤는데요. 닭날개와 꼬치 둘 다 2개에 3링깃씩, 총 6링깃, 하나 약 1,800원이었습니다. 2일차 마지막 코스로 수산시장도 다녀왔는데요. 필리피노 마켓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 수산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새우, 게, 생선, 조개 등등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었으며 식당과 함께 운영하고 있기에 먹고 싶은 것을 고르면 다양한 스타일로 조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호텔에서 가볍게 술안주를 할 수 있는 생선 1개와 모닝글로리를 포장해 왔는데요. 가격은 생선 10링깃, 모닝글로리 10링깃, 총 20링깃으로 하나 약 6,000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수공예 시장입니다.
필리핀어 마켓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옷과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 등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그리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했습니다. 수리 아사바 쇼핑몰입니다. 수공예 시장을 지나 도보 약 7분 정도 걸렸으며 이마구몰 다음으로 큰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화장품 매장, 의류 매장, 식당, 그리고 마켓 등등이 있었는데요. 옷의 경우 같은 브랜드여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았고 화장품 역시 한국의 일반 매장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곳이 많았으나 면세가보다는 비싼 곳이 많았으니 참고하세요. 식당의 경우 현지의 다양한 맛집부터 한국에서도 알만한 버거킹, KFC, 피자헛도 있었는데요. 코타키나발루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실 때 한 번쯤 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슈퍼마켓인데요. 특이하게 이곳 슈퍼마켓은 지하나 1층이 아닌 3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켓이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과일이나 주류, 그리고 과자 등등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배틀트립에서도 방송되었던 이펑 락사를 왔습니다. 호텔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으며 저희는 A1번 락사와 A2번 고기국수, A6번 야채와 B9번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맛은 훌륭했습니다. 락사 처음 먹어보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국수도 육수가 진해 어른들이 좋아할 맛이었어요. 다만 면이 부른 것처럼 끊기는 면이어서 식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곳의 총 금액은 약 29링깃, 하나 약 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디저트를 먹기 위해 유이청으로 왔습니다. 이펑 락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며 이곳은 카야토스트가 유명하여 들렸는데요.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야토스트 2개와 아이스 밀크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총 약 6링깃, 하나 약 1,700원 정도 나왔으며 이곳은 꼭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반딧불 투어를 하러 갑니다. 호텔에서 반딧불 투어 장소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이 반딧불 투어 장소인데요. 도착하면 간단한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만 위생이 정말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맹그로브 투어를 하게 됩니다. 약 10분 정도 맹그로브 투어를 즐기면서 원숭이와 수다를 볼 수 있는데요. 100% 전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이후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갑니다. 이곳 음식이 맛이 없다는 평가가 많아 저희는 컵라면을 가지고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셨으니 한두 개 정도는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난 후 해변으로 이동하여 자유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에 사진을 찍을 만한 포인트도 많아 저희는 이곳에서도 많은 사진을 남겼어요. 이후 선셋을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이날 역시 날씨가 좋지 않아 저희는 예쁜 선셋은 보지 못했어요. 이제 반딧불을 보러 갑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반딧불 투어를 다른 곳에서도 몇 번 가봤지만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나문까지 오는 길이 멀었지만 동화 속 반딧불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곳 적극 추천합니다. 이마고몰입니다. 시내에서 그랩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었으며 5링깃 나왔습니다. 이마고몰은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매장이 많았으며 한국 일반 매장보다는 가격대가 저렴했습니다. 면세가보다 저렴한 매장들도 있었으며 이 외에 다양한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그중 대형 슈퍼마켓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과일과 음료는 물론 다양한 샌드위치와 초밥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리조트가 시내랑 거리가 있었기에 미리 이곳에서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한국의 라면과 덮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미리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매하지 않았는데요. 코타키나발루 여행 중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시다면 이곳에서 라면 등등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 예약한 더 마젤란 스트라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한국인 분들에게 인기 있는 리조트로 가족 단위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풀은 물론 메인풀은 다양한 수심으로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또한 메인풀 앞으로 비치가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즐기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수영장이 두 곳이나 더 있었는데요. 이곳 역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대부분을 즐겼는데요. 왼쪽의 수영장의 경우 끝으로 갈수록 매우 깊어지니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오른쪽의 경우 미끄럼틀이 있으며 수심이 깊지 않아 아이들과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1박을 지낼 룸입니다. 가격은 조식 포함 약 21만원에 예약했어요. 시내에서 거리는 조금 있었지만 리조트 안에 레스토랑, 수영장, 스파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 호캉스를 즐기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룸 안에 발코니가 있어 저녁에 맥주 한잔 하기에도 너무 분위기 있고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수영장 옆에 있는 알프레스코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이곳은 선셋 맛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오후에 이곳 야외에서 선셋을 보면 그리 예쁘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볶음밥과 피자 그리고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밥의 경우 야외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하여 촬영만 이곳에서 한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총 금액은 약 114링깃, 하나 약 33,000원 정도 나왔으며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탄중하루 해변입니다. 탄중하루 비치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석양이 가장 예쁜 장소로 유명한데요. 석양만큼이나 예쁜 비누방울 속에서 뜻밖의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비누방울과 함께 사진을 찍으니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비누방울을 구매해도 되지만 대부분 판매를 하기 위해 장사하시는 분들이 쉴 새 없이 비누방울을 만들어주셔서 그 틈에서 살짝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비누방울을 따라다니며 너무 좋아했는데요.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후 탄중하루 입구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먹거리도 먹어봅니다. 옥수수, 땅콩, 타코야키, 새우, 생선 등등 이곳 역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인애플 주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코타키나발루의 여행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